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숨도 안 쉬고 50년을 벌어야 한다. 예전엔 이게 농담이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이건 농담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산수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출 규제라는 빗장이 걸린 지금, 여러분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주머니에 당장 현금 9억 원이 꽂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억 원, 여러분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로또 당첨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은퇴 자금인가요? 결국 627 대출 규제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죽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가 40%대로 묶이면서 아파트는 이제 노력해서 사는 집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높여도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으니 내 집 마련의 꿈은 매달 멀어지는 신기루가 된 셈이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아도 정작 내 몸 위일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현실,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민낯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거래, 절벽의 시대.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찬바람이 불어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르는데 그 옆 동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플런입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산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오피스텔 매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들이 갑자기 현금이 쏟아져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우회로를 발견한 걸까요? 아파트라는 종교를 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 금닭의 정체,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텅텅 비어가는데 왜 옆 동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는 새벽부터 돗자리를 깔고 기다리는 오플런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라는 꿩을 잡으려다 화살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통통하게 살찐 금닭이라도 잡겠다며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파텔이라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올해 1월 수도권의 전용 62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월 대비 무려 16%나 폭증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규제라는 쇠창살에 갇혀 신음하는 동안 오피스텔은 그 틈새를 타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수요자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 아이 하나 키우는 3인 가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쫓겨나듯 밀려와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가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절실합니다. 84이 아파트 호가가 15억을 넘어가니 발길을 돌린 젊은 부부들이 11억 원, 선인 99위 오피스텔로 눈을 돌립니다. 같은 생활권, 비슷한 평면 구조를 누리면서 가격은 4억 원이나 저렴하니 이들에게 오피스텔은 더 이상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의 완벽한 복제판이자 강력한 대체제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주거 서비스는 아파트와 대동소이한데 진입장벽은 훨씬 낮으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매력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집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많은 인파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파텔에는 아파트가 죽어도 가질 수 없는 은행 창구, 직원조차 은밀하게 귀띔해주는 치트키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치트키가 대체 무엇이길래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이 비싼 금리 시대에도 과감하게 계약서를 쓰는 걸까요? 아파트 사다리가 끊긴 세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 마법의 숫자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겉보기엔 비슷한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은행 창구에 앉는 순간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아파트를 사러 온 사람에겐 현금이 집값의 절반 이상 있느냐며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던 은행원들이 오피스텔을 들고 오면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LTV 70%라는 마법의 지팡이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꽁꽁 묶여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이라는 교묘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신분 차이 하나로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4억 원밖에 안 나오지만 똑같은 10억 원짜리 오피스텔은 무려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금 3억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집값의 절반 이상을 생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하는 아파트 시장에서 절망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이 70%라는 숫자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정부가 아파트라는 정문을 쇠사슬로 채워버리자 수요자들이 준주택이라는 뒷문으로 몰려들어 거대한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전세라는 안전지대의 실종입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편히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매달 생돈이 나가는 월세가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지뢰밭을 피하려다 보니 어느새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 10곳 중 7곳이 월세로 뒤덮였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반기는 기괴한 평화. 이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던 시대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2026년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 수치가 아주 선명합니다. 10곳 중 무려 7곳 이상이 월세 거래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거엔 월세를 내는 것이 돈을 버리는 짓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전세는 위험하고 월세가 차라리 합리적이라며 먼저 월세 계약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를 넘나들면서 대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인근 월세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주머니 사정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라는 거대한 공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대폭 조여버리자 이 기준에 들지 못한 오피스텔 전세 매물들은 시장에서 시한폭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위험을 안느니 보증금을 확 낮추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가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된 셈이죠. 결국 전세라는 제도가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오피스텔은 거주를 위한 공간을 넘어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꽂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상황을 집주인들도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수익으로 상기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묘한 월세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쏠릴 때는 반드시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을 향해 던진 마지막 경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이 오히려 오피스텔 시장에는 결정적인 호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사람들이 왜 오피스텔로는 오히려 숨어들고 있는 걸까요? 규제의 틈새에 숨겨진 그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 이 말은 곧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빨리 팔고 나가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선 퇴로를 차단당한 비명이 들리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강력한 규제가 오피스텔 시장에는 거대한 불꽃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세가 규제의 철퇴를 맞아 꽁꽁 얼어붙자 시중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규제의 틈새에 놓인 오피스텔이라는 우회로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주택시장은 아파트 공급 가뭄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재건축은 규제에 막혀 진척이 없으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번듯한 집이 없습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당장 거주할 아파트가 없는데 정부가 대출까지 막아버리니 평면 구조가 아파트와 판박이인 아파텔로 눈을 돌리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아파텔의 화려한 조명에 홀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6%라는 숫자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집값의 1.1%에서 3.5% 정도를 취득세로 내지만 오피스텔은 앞뒤 재지 않고 단일세율 4.6%를 적용받습니다. 똑같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도 아파트는 세금으로 1,100만 원을 낼 때 오피스텔은 무려 4,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날리고 시작하는 셈이죠. 아파트보다 서너 배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 그게 바로 오피스텔의 민낯입니다. 세금만 문제일까요? 더 큰 공포는 용적률의 저주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태생부터 땅의 용량을 꽉꽉 채워 지은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세월이 흘러 낡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점프시킬 기회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미 용적률을 최대치로 써버린 탓에 새로 지을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은 낡아가는데 아파트처럼 미래 가치를 기대하며 버티기엔 몸집이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보다는 매달 낡아가는 소비재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비싼 세금을 감수하며 오플런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설 연휴가 지난 지금 시장에는 이 모든 불리함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공급의 재앙이 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어떤 집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봄 이사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위협할 대격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공급 가뭄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라는 정답지가 사라진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해설지를 정답이라 믿으며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정답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당신의 인생에도 정답일 순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미친 듯한 오플런 행렬에 가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닭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매처럼 높이 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민 중인 특정 지역의 오피스텔이 이 금닭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를 읽는 눈, 여러분의 수석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